조선야화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책상 위 촛불 하나가 흔들리며 박정우 선비의 그림자를 벽에 길게 드리웠습니다. 정우는 눈앞엔 경전이 펼쳐져 있었으나 그 마음은 줄곧 글 밖을 맴돌았지요. 성현의 말씀을 따르겠다 다짐한 지 오래건만. 어찌하여 이리도 마음이 어지러운가. 밖에선 은은한 피리 소리, 기방 너머 여인들의 웃음소리가 바람을 타고 들려왔습니다. 귀를 막으려 할수록 그 소리는 더욱 또렷이 들렸지요. 정우는 눈앞 글귀를 따라 읽으려 애썼으나 가슴께 어딘가가 자꾸만 간질거렸습니다. 여인과 눈 한 번 제대로 맞춰본 적 없는 그에게 낯선 갈증이 퍼져갔지요. 마음을 바르게 하는 것이 선비의 근본이라 하였거늘. 이 어지러운 기운은 무엇이란 말인가. 붓을 놓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경전은 어느새 먹물이 번진 듯 흐려지고 숨은 목까지 차올라왔지요. 잠시 바람이라도 쐬고 오자. 이 가슴 속 먹구름을 걷어내야겠다. 문을 열고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발끝엔 바람이 스쳤고 그 걸음엔 어딘지 모를 설렘이 섞여 있었지요. 달빛에 젖은 담장과 지붕들이 하얗게 빛을 머금고 있었습니다. 정우는 조용히 천천히 그 길을 걸었습니다. 이 밤이 아니면 내지 못할 숨을 토해내듯이 말이지요. 그때였습니다. 골목 끝 달빛 아래 한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살짝 고개를 든 그녀의 얼굴에 은빛이 스며들어 더욱 또렷이 떠올랐지요. 깊은 밤, 홀로 길을 거니시는 선비님. 무슨 연유로 잠 못 드셨는지요? 그 목소리에 정우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28, 기품 어린 자태와 맑은 음성. 마치 달에서 내려온 선녀와도 같았지요. 달빛이 고요히 내리쬐는 골목 끝, 서로를 마주선 두 그림자가 숨을 죽인 채 서 있었습니다. 그대는 누구시기에 밤길을 홀로 걷고 계신지요. 여인은 입꼬리를 살며시 올렸습니다. 그 미소엔 낮은 달빛보다도 더 아슬한 향이 스며 있었습니다. 저는 향림이라 하옵니다. 선비님의 뒷모습이 어쩐지 몹시도 외로워 보여 감히 말을 걸었사옵니다. 정우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여인과 이렇게 마주 선 적이 없었던지라 두 손이 서걱이고 숨이 어그러졌지요. 향림이라 고운 이름이요. 허나 이 밤중에 여인이 혼자 거리를 나서는 건 염려 감사하오나 저는 귀수가 아닌 몸. 저기 담장 아래 사는 기생이옵니다. 달이 곱다 하여 그냥 나와 보았을 뿐이옵죠. 선비님은 밤이 아깝지 않으신지요? 책 속 글귀도 귀하지만 때론 이 밤의 정취 속에 더 깊은 진리가 깃들기도 하옵니다. 그 말에 정우는 가슴께가 문득 뜨거워졌습니다. 지금껏 한 번도 듣지 못한 말,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마음에 스며들었지요.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 말씀이요? 선비님의 눈동자에 오래된 외로움이 가득하옵니다. 제가 그 마음을 덜어드릴 수 있다면 더 바랄 게 없겠사옵니다. 그녀의 손이 조심스레 정우의 손등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순간 정우는 숨이 턱 막혔지요. 여인의 손길이란 것을 태어나 처음 느껴본 순간이었으니 이런 건 옳지 않소. 처음 본 사이 아니오. 그러나 손을 뿌리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 따스함이 그의 굳은 마음을 흔들어대고 있었지요.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도 때론 인간의 오만이옵니다. 경전이 가르쳐주지 않는 것이
세상엔 참으로 많사옵니다. 그녀는 여전히 그의 손을 감싸 안은 채 또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맡아본 적 없는 향이 정우의 폐부 깊숙이 스며들었지요. 그대 말이 옳을지도 모르겠소. 하지만 이 마음을 어찌해야. 그 말이 다 끝나기도 전에 향림이의 다른 손이 정우의 가슴 위에 살며시 올랐습니다.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책 속 진리로도 참선으로도 진정시킬 수 없는 떨림이었지요. 봄바람이 두 사람 사이를 가로질렀습니다. 그 바람에도 손끝의 열기는 식지 않았습니다. 선비님의 가슴이 이리도 뜨겁게 뛰고 있사옵니다. 살아있다는 증거, 바로 그 떨림 아니겠사옵니까? 정우는 뒷걸음치려 했으나 발이 땅에 붙은 듯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손이 닿은 자리에 이상한 불덩이가 번지고 있었지요. 나는 이런 감정을 느껴본 적이 없소. 과연 이 모든 게 옳은 일인지. 옳고 그름을 따지기 전에 먼저 자신의 마음을 마주해야 합니다. 지금 선비님의 마음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것을 먼저 들여다보시옵소서. 그 말에 정우는 스스로를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눌러두었던 온갖 갈망이 달빛 아래 서서히 깨어나고 있었지요. 정우는 끝내 그녀의 손을 꼭 붙잡았습니다. 그 손은 따뜻했고 그 따뜻함은 되돌릴 수 없는 문을 열고 있었지요. 그대는 내게 사특한 주술이라도 건 것이오? 아니요, 주술도 눈속임도 아닙니다. 내일 밤도 이 자리에서 뵐 수 있겠사옵니까? 정우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고갯짓 하나로 그의 삶은 조용히 방향을 틀었지요. 정우는 여느 때처럼 책상 앞에 앉아 있었지만 글자는 마음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빛과 손길만이 자꾸 떠올랐지요. 마음을 가다듬겠다 다짐했건만. 어찌하여 그 여인의 모습이 또 떠오르는가? 그때였습니다. 바람 한 점 없는 방 안, 촛불이 흔들렸고 정우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느새 향림이가 그의 등 뒤에 서 있었지요. 향림, 어찌 이곳에 문이 잠겨 있었는데. 그리운 마음이 크면 열리지 않을 문은 없사옵니다. 그녀는 조용히 책상 위를 내려다보다 정우의 어깨 위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 손끝이 부드럽게 근육을 눌러오자 정우는 긴 숨을 몰아쉬었지요. 이토록 어려운 글보다 더 달콤하고 깊은 것들이 세상에 많사옵니다. 선비님께선 아직 그것을 모르고 계시옵죠. 정우는 그녀의 손길에 온몸이 얼어붙은 듯 긴장되었으나 어느새 그 긴장이 나른함으로 번지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체온, 향기, 숨결이 그를 집어삼켰지요. 무엇을 뜻하는 것이오? 진실한 마음이 이끄는 것들이지요. 기쁨도, 슬픔도, 그리고 사랑도. 그녀는 귀에 속삭이며 목덜미에 가볍게 숨결을 불어넣었습니다. 정우는 그만 책을 놓칠 뻔했지요. 사사로운 감정이 학문보다 중요한 것이오? 학문도 사람이 쓰는 것이옵니다. 마음을 모르는 글이 어찌 사람을 밝힐 수 있겠사옵니까? 그 말에 정우의 마음이 천천히, 그러나 분명히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향림의 손이 그의 가슴에 얹히자 심장은 책장이 찢어지듯 요동쳤지요. 창호 밖으로 봄비가 고요히 내렸습니다. 빗방울이 처마 끝을 타고 떨어질 때마다 정우의 마음도 함께 흔들렸지요. 그대의 말이 어찌 이리도 가슴 깊이 파고드는 것인지.
나는 지금껏 무엇을 위해 살아왔던가? 이제야 깨우치셨군요. 허나 진정한 배움은 지금부터 시작이옵니다. 그녀는 정우의 손을 가만히 감싸주었습니다. 그 손길에 더는 저항도 물음도 없었지요. 이 딱딱한 의자보단 저쪽 평상이 더 편하지 않으시겠사옵니까? 향림은 그의 손을 이끌어 서재 한편 평상 앞으로 데려갔습니다. 비단 방석이 조용히 깔린 그곳은 마치 다른 시간의 한복판 같았지요. 그녀는 정우를 앉히고 등 뒤로 돌아가 조심스레 어깨를 눌렀습니다. 손끝에 온기가 서서히, 그러나 깊이 스며들었지요. 긴장 푸시지요. 그녀의 손이 천천히 목덜미를 지나 가슴께로 흘러내렸습니다. 정우는 알 수 없는 숨결에 자신도 모르게 몸을 기대었지요. 이렇게 뛰는 심장, 바로 살아있음의 증표가 아니겠사옵니까? 속삭임이 귀를 스치자 정우는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옷깃을 여미는 그녀의 손끝에 묻어있던 향이 그를 안에서부터 덮쳐왔지요. 책에선 얻을 수 없는 것들, 그 모든 것이 여기에 있사옵니다. 그녀는 정우를 조용히 돌려 앉히고 그의 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 순간 정우는 자신이 어느샌가 달라졌음을 느꼈지요. 그대와 있으면 내가 누구였는지도 잊혀지는구려. 있는 것이 아니라 비로소 찾는 것이옵니다. 선비님은 너무 많은 것을 억누르며 살아오셨사옵니다. 그녀는 정우의 뺨을 조용히 어루만졌습니다. 그 손길에 정우는 처음 느껴보는 전율을 온몸으로 맞이했지요. 결국 정우는 조용히 그리고 깊이 그녀의 품에 안겼습니다. 그가 평생 지켜온 모든 절제가 그 밤 조용히 무너져 내렸지요. 며칠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 정우는 책상 앞을 수없이 들락거렸으나 책장을 펼 때마다 눈앞은 흐려졌고 글자들은 마음속으로 스며들지 않았지요. 선비된 몸으로 내가 결국 절제하지 못했구나. 그는 무릎을 꿇고 조상 앞에 참회했으나 그 고개 숙인 이마 너머로 달콤했던 숨결이 다시금 스며들어왔습니다. 거울 속 얼굴이 전과는 달라 보였습니다. 피고는 줄었고 눈빛엔 묘한 불빛이 감돌았지요. 정우는 놀랐습니다. 그러나 그 놀람 속에 은근한 생기가 함께 있었지요. 밤이 오자 정우의 가슴은 다시금 불안해졌습니다. 달빛 아래 평상만이 희미하게 빛났고 그 자리에 그녀가 앉아있던 순간이 떠올랐지요. 그는 문득 고개를 돌려 평상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직도 그 자리에 그녀의 온기가 남아있는 듯했지요. 그는 마침내 스스로의 마음을 인정했습니다. 죄의식보다 더 무거운 그리움이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차올랐지요. 그때였습니다. 창호 틈으로 바람이 스며들었고 촛불이 일렁였습니다. 정우는 그 흔들림에 숨을 멈추고 문 쪽을 바라보았지요. 저를 기다리고 계셨군요. 그녀는 어느새 조용히 문 안으로 들어와 있었습니다. 입가에 맴도는 미소는 정우의 마음을 이미 알고 있다는 듯 했지요. 내가 얼마나 그대를 기다렸는지 모를 것이오. 저 또한 선비님을 그리워했사옵니다. 선비님의 마음, 그 순수한 떨림이 저에겐 그 무엇보다 귀중하옵니다. 그녀가 다가와 손을 내밀자 정우는 이번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자연스레 손을 맞잡았고 그 따뜻함은 낯설지 않았지요. 그대 곁에 있을 때만 내가 나인 것 같소. 이런 감정이 이토록 귀한 것이었다니. 드디어 깨우치셨군요. 참된 배움이란
결국 사람의 마음을 아는 길이옵니다. 두 사람은 평상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말을 아끼고 눈빛을 나누며 서로의 숨결을 조용히 확인했지요. 그들 사이의 인연은 육체의 끌림을 넘어선 지 오래였습니다. 이제는 서로의 내면 깊은 곳을 마주하는 자리로 들어서고 있었지요. 나는 그대에게서 지금껏 경전 속에서도 찾지 못했던 진리를 보았소. 사랑이란 이토록 깊고도 벅찬 것이었구려. 저도 선배님만 보면 마음속이 벅차오릅니다. 그대도 진심으로 나를 사랑하는 것이요? 그렇사옵니다. 선비님의 맑고 뜨거운 마음이 저희 가슴을 단숨에 흔들었사옵니다. 정우는 그녀를 껴안았습니다. 그 품엔 더 이상 거리가 없었지요. 나는 이젠 그대 없는 삶을 상상할 수 없소. 그대가 나의 전부가 되었소. 선비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 세상 무엇보다 귀중하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창밖에선 여름 벌레들의 울음소리가 흐르고 있었으나 그들에겐 오직 서로만이 들릴 뿐이었지요. 이 행복이 이대로 영원하길 바라오. 그대와 나 서로를 아끼며 조용히 살아갈 수 있다면 향림은 짧게 눈을 감았다가 작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그 미소엔 어딘지 모를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지요. 저도 그런 꿈을 꾸어봅니다. 허나 그녀의 입술이 잠시 떨렸습니다. 무언가 말하고픈 듯 했으나 정우의 눈빛을 보곤 이내 삼켜버렸지요. 무슨 걱정이라도 있소. 어떤 일이 닥치더라도 그대와 함께라면 나는 감당할 수 있소. 감사합니다, 선비님. 하지만 지금은 이 순간만을 마음에 담고 싶사옵니다. 그녀는 정우를 깊이 끌어안았습니다. 그러나 그 품속 어딘가엔 차마 꺼내지 못한 비밀이 조용히 웅크리고 있었지요. 다음 날 정우는 가벼운 발걸음으로 동네를 거닐고 있었습니다. 햇살은 따사로웠고 세상은 어쩐지 환하게 보였지요. 그때 마주 걸어오던 김노인이 정우를 불러 세웠습니다. 아이고, 박선비, 낯빛이 별로 구려. 별일 있소. 별일이 있기는 하지요. 헌데 낯빛이 안 좋다니요? 거무죽죽하니 거의 죽어가고 있지 않소. 모르셨소? 김노인이 걱정되는 목소리로 묻자 정우는 어리둥절했습니다. 몰랐소이다. 저는 기분이 좋기만 하오. 그럼 다행이지만 요 며칠 기이한 일들이 벌어져서 말이오. 박선비께도 말해주려 했지요. 정우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그 순간 향림의 이름이 머릿속을 스쳤지요. 무슨 이야기인지 들려주실 수 있겠소? 10년 전 일이지요. 이 마을에 향림이라 불리던 기생이 하나 있었답니다. 천하의 미인이었지. 말만 걸어도 숨이 막힌다 했지요. 정우의 손이 무심코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 향림이가 한 선비와 사랑에 빠졌답니다. 그런데 그 선비 과거에 급제하자 그녀를 버리고 양반가 규수와 혼인해 버렸지요. 그래서 어찌 되었소? 향림이는 그날 이후 자취를 감추었지요. 한을 품은 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하더이다. 정우는 어느새 손끝이 싸늘해진 걸 느꼈습니다. 그러나 스스로를 다잡으며 말했습니다.
혹시 그 향림이란 여인의 생김새는 어떠했소? 달덩이 같은 얼굴에 비단처럼 매끈한 검은 머릿결, 그리고 슬픈 듯 하면서도 사람을 끄는 눈빛이었다 했지. 정우의 숨이 멎었습니다. 그것은 지금 그가 사랑하는 여인의 모습과 한치의 어긋남도 없는 묘사였지요. 희한한 건 그 이후야. 그 여인을 그 뒤에도 봤다는 이들이 종종 있거든. 특히 달빛 아래 홀로 걷는 선비들 앞에 꼭 나타났다고들 하더이다. 김노인의 말에 정우는 크게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돌연 정신이 번쩍 들었지요. 그러고 보니 그날 향림이를 본 날, 모든 것이 급작스러웠고 한순간에 벌어졌습니다. 홀린 듯 향림이에게 빠져들었고 거사까지 치러버렸지요. 그렇습니다. 귀신에게 홀린 듯한 기분이었지요. 그 이후에도 향림이는 기척도 없이 밤만 되면 정호의 집에 나타났습니다. 마치 유령처럼 말이지요. 그럼에도 정우는 애써 김노인의 말을 부정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의 착각이겠지요. 죽은 이가 어찌 이승을 거닐 수 있단 말이오. 허나 너무 많은 이들이 같은 말을 하는 걸 보면 그저 흘려들을 일만도 아니지요. 혹시 선비님도 그런 여인을 본 적이 있는 거요? 정우는 더는 들을 수 없었습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은 채 자리에서 일어났지요. 김노인 실례하오. 급히 처리할 일이 있어 먼저 가보겠소. 그러시오. 허나 혹시라도 이상한 기운이 느껴지거든 부디 조심하시오. 죽은 자는 맹목적으로 산자들에게 집착한다오. 정우는 서재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노인의 말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질 않았지요. 그때 촛불이 가늘게 흔들렸고 어디선가 조용한 기척이 일었습니다. 오늘은 어찌 그리 낯빛이 어두우신지요? 그녀의 모습이 노인이 묘사한 그 말들과 하나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달빛 같은 얼굴, 비단결 같은 머리, 그리고 어딘가 슬픈 눈동자. 그대에게 묻고 싶은 것이 있어. 부디 정직하게 답해 주시길 바라오. 무엇이든 물으시옵소서. 그대는 정녕 살아있는 사람이요? 그 말에 향림이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숨겨두었던 비밀이 결국 들킨 것을 알아챈 듯했지요. 더는 숨길 수 없겠군요. 그렇습니다. 저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옵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 한 줄기가 흘렀습니다. 촛불 빛에 반짝이며 서서히 아래로 떨어졌지요. 그렇다면 그대는 정말로 10년 전에 그렇사옵니다. 과거에 급제한 선비가 저를 버리고 떠난 날, 저는 이승의 끈을 스스로 놓았사옵니다. 그날 이후 제 마음은 이곳에 머무르게 되었지요. 정우는 몸서리를 쳤습니다. 그토록 사랑했던 이가 사람이 아닌 홀령이었다니. 그렇다면 그간 우리가 나눈 모든 순간은 모두 헛개비였단 말이오? 그대는 나의 생기를 빨아먹기 위해 나를 유혹한 거요? 아니옵니다. 선비님과 나눈 정만큼은 이 세상 무엇보다 진실했사옵니다. 제 육신은 이승을 떠났으나 마음만은 누구보다 선명했사옵니다. 향림이가 다가서려 하자 정우는 본능적으로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향림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정우를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지요. 선비님은 그와는 전혀 다른 분이셨사옵니다. 순수하고 진실하며 저를 있는 그대로 보아주셨지요. 그 따뜻한 마음을 마주하며 저는 처음으로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사옵니다. 진정한 사랑이라. 허나 홀령과 인간 사이에 과연 그런 것이 있을 수 있단 말이오? 사랑에 살았느냐, 죽었느냐의 경계가 무슨 의미가 있겠사옵니까? 향림이는 눈을 감았다가 조용히 말을 마무리했습니다. 저는 선비님 곁에 있을 때에만 비로소 평안함을 느낄 수 있었사옵니다. 장맛비가 창호를 두드렸습니다. 외부의 소라는 서재 안으로 들지 않았고 그 속에서 정우는 향림이의 말을 되새기고 있었습니다. 그 말 하나하나의 두려움과 연민이 교차했고 그 마음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지요. 그대는 10년 동안 이승을 떠나지 못한 채 떠돌고 있었단 말이오? 사랑의 품은 안이 너무도 깊어 저승으로 향하지 못하였사옵니다. 허나 선비님을 뵙고 나서는 그 한이 서서히 풀리는 것을 느꼈사옵니다. 향림이는 조용히 미소 지었으나 그 웃음 너머엔 오래된 고통이 숨어 있었지요. 그 모습에 정우의 가슴이 조용히 저며왔습니다. 그대가 홀령이라 하여도 내 마음은 변하지 않소. 그대의 아픔을 이제야 알게 되었으니 더더욱 외면할 수 없소. 정말로 그런 마음이시옵니까? 저 같은 떠도는 혼백을 두려워하지 않으시는지요? 두려움이 없지는 않소. 허나 그대에 대한 내 마음이 그 두려움보다 훨씬 더 크오. 그대의 고통을 내가 함께 짊어지고 싶소. 그 말에 향림이의 눈에서 조용히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 눈물은 말보다 앞서 마음을 흔들었지요. 감사합니다. 그런 말씀을 들을 수 있다니 이승에 머문 보람이 있사옵니다. 정우는 다가가 그녀의 손을 조심스레 잡았습니다. 손끝은 차가웠으나 그 온기만큼은 익숙했지요. 함께 이겨내 봅시다. 생과 사를 가른다 하여 사랑까지 막을 순 없을 것이오.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한치도 흔들림 없는 시선을 주고받았습니다. 그 순간 현실과 환상의 경계가 조용히 허물어졌지요. 허나 훌령인 저와 오래 함께 계시면 선비님의 기운이 점점 쇠해질 것이옵니다. 그렇습니다. 김노인이 정우의 안색을 걱정하였던 것이 허튼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정우는 모르고 있었지만 생기가 날이 가면 갈수록 사라져서 지금은 흡사 죽은 사람의 낯빛과 닮았습니다. 그러나 정우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런 건 중요하지 않소. 그대 곁에 있을 수 있다면 목숨이 짧아져도 좋소. 아니옵니다. 선비님은 아직 젊으시고 앞날도 창창하신데 저 같은 망혼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버려선 안 되옵니다. 향림이는 손을 더욱 꽉 쥐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선비님을 진정으로 아끼기에 이 말을 드리는 것이옵니다. 그대 없는 삶이 무슨 의미가 있겠소. 그대와 함께할 때에만 나는 살아있다는 실감을 느끼오. 그 마음이야말로 저에겐 벅찬 은혜이지만 진심으로 사랑하기에 저는 이별을 택하려 하옵니다. 정우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그녀를 잃는다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지요.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그대가 떠난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가란 말이오.
선비님은 저 없이도 충분히 빛날 수 있는 분이시옵니다. 좋은 연을 맺고 가정을 이루시옵소서. 나에겐 오직 그대뿐이요. 정우는 그녀를 껴안았습니다. 그 품에서 마지막이라는 말은 끝내 꺼낼 수 없었지요. 그의 품엔 절망이 있었고 그 손끝엔 간절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이토록 저를 사랑해 주시니 저는 이미 충분히 복받은 몸이옵니다. 허나 바로 그 사랑이 저로 하여금 떠나야만 하게 만들었사옵니다. 향림은 정우의 뺨을 조용히 어루만졌습니다. 그 손길엔 따뜻함보다도 슬픔이 먼저 배어 있었지요.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이를 보내는 것 또한 사랑임을. 그대의 희생은 원치 않소. 나는 그대와 함께 죽을 각오도 되어 있소. 향림이는 눈물이 그렁그렁한 눈으로 지그시 정우를 바라보았습니다. 함께하지 못한다는 완곡한 표현이었지요. 두 사람은 서로를 놓지 못한 채 말없이 숨을 고르며 한없이 괴로워했지요. 사랑하기에 헤어져야 한다는 잔혹한 역설 속에서 말입니다. 정녕, 다른 길은 없는 것이요? 향림이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한참을 침묵하던 그녀가 마침내 입을 열었지요. 있습니다. 단 하나의 길이. 정우는 그 말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희망이 담긴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지요. 제 유고를 찾아주세요. 나고람 절벽 아래를 가보시면 됩니다. 그곳에서 저의 유고를 찾아 절에다 공양해 주시겠습니까? 그리해 주신다면 저는 비로소 이승의 한을 씻고 편히 잠들 수 있을 것이옵니다. 그리고 언젠가 반드시 다시 선비님을 만나게 될 것이옵니다. 그녀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눈물이 고인 채 웃는 얼굴엔 오히려 안도감이 서려 있었지요. 그 약속을 꼭 지켜줄 수 있겠소? 저는 혼이 된 몸이옵니다. 헛된 맹세는 감히 하지 않사옵니다. 그러나 제 진심이 닿는다면 하늘도 그 뜻을 도와줄 것이옵니다. 정우는 그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손끝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그 온기가 마음에 닿았습니다. 약속하오. 그대의 유고를 반드시 찾아 정성 다해 모시겠소. 그리하여 언젠가 다시 그대를 만나겠소. 감사합니다, 선비님. 이제 제 마음도 조금은 가벼워지는 듯하옵니다. 그녀는 조용히 정우의 품에 안겼습니다. 이제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정우의 품속에서 스며들듯 사라졌지요. 촛불이 찰랑이며 조용히 꺼졌습니다. 동력 하늘이 붉게 물들 무렵 정우는 텅 빈 서재 한복판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향림이의 흔적은 사라졌지만 그녀의 향기만은 가슴 속에 남아 있었지요. 그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부디 살펴가시오. 언젠가 다시 만날 그날을 기다리겠소. 그렇게 말한 정우는 방 안에 걸어두었던 갓을 썼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어젖히고 천천히 걸어 나갔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조용했고 그 길 위에 아침이 깃들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우는 홀로 산을 올랐습니다. 향림이 남긴 마지막 부탁. 그 한마디가 정우의 걸음을 멈추게 하지 않았지요. 이슬에 젖은 풀잎이 옷을 적시고 짙은 안개가 시야를 가렸습니다. 산짐승조차 들지 않는 낙월암 절벽 아래 잊힌 시간이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정우는 풀숲을 헤치고 조심스레 절벽 아래로 내려섰습니다.
나무 뿌리를 붙잡고 미끄러운 돌길을 기어가며 마침내 향림이가 말한 자리에 도달했지요. 거기 잡초와 낙엽 사이 빛바랜 비녀 하나가 흙 위로 삐죽이 솟아 있었고 그 아래로 누군가 묻어둔 듯 고요하게 드러난 희뿌연 유골이 있었습니다. 정우는 아무 말 없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손끝으로 조심스레 뼈 조각을 거두며 가슴 속에서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지요. 향님, 그리도 아름다웠던 여인이 한 줌 뼈로 이토록 쓸쓸한 자리에 남겨졌었다니. 눈물이 말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정우는 그 유골을 품에 안은 채 한참을 자리에 머물렀습니다. 그의 눈물은 바람에 흩날려 안개와 섞여 사라졌고 세상은 한 줄기 새소리만이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향림의 유골은 한 외진절로 옮겨졌습니다. 마을과 멀리 떨어진 이 절은 찾아오는 이조차 드문 곳이었지만 정우는 그 고요함이 오히려 향림이에게 어울린다 생각했지요. 절의 스님은 아무 말 없이 유골을 받아들었습니다. 말보다 깊은 시선을 나누고는 장삼을 걷어올려 조심스레 불단 앞에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정우는 그 자리에 3일을 머물렀습니다. 밥도 물도 거의 들지 않은 채 불전에 앉아 향을 피우고 향림의 넋이 이승에서 미련 없이 떠나기를 기도했지요. 밤이면 촛불 아래 향림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의 눈동자, 웃음결, 손끝의 따뜻함. 그 모든 것이 이제는 이승의 바람 속으로 사라지는 순간이었습니다. 3일째 되는 날, 스님의 인도로 향림의 유골은 화장을 하여 유골함에 담겨 볕 좋은 자리에 묻혔습니다. 소나무 가지가 부드럽게 흔들렸고 바람 한 자락이 지나가듯 정우는 그녀의 혼이 마침내 편히 잠들었음을 느꼈지요. 집으로 돌아온 정우는 마치 오래된 짐을 내려놓은 사람처럼 가슴이 가벼워졌음을 느꼈습니다. 붓을 들고 책상 앞에 앉았을 때 신기하게도 손이 전과는 달랐습니다. 혼란도 번뇌도 없이 글이 술술 써졌습니다. 경전의 글귀가 낯설지 않았고 문장의 맥락이 또렷하게 머릿속에서 그려졌지요. 그날 이후 정우는 날마다 붓을 들고 새벽부터 밤까지 글을 썼습니다. 먹을 갈며 마음을 다듬고 문장을 쓰며 생각을 닦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맑았고 그 누구도 방해할 수 없는 집중력이 서재를 가득 채웠지요. 과거 시험일 정우는 조용히 한양으로 향했습니다. 마차도 하인도 없이 홀로 걸어갔지요. 한양의 과거장 앞 인산이네였습니다. 비단 옷자락이 넘실거리고 각지에서 모인 선비들이 긴장한 얼굴로 답안을 써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정우는 붓을 들었습니다. 심장이 고요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혼신의 정성을 담아 답안을 써내려갔습니다. 글이 흐르듯 써졌고 답안은 누구보다도 치밀하고 정직했으며 진실했습니다. 며칠 뒤 붉은 장원 편액이 성문 앞에 걸렸습니다. 그 이름 가운데 박정우라는 세 글자가 도드라지게 적혀 있었지요. 정우가 돌아왔을 때 동네는 떠들썩했습니다. 마을 어귀엔 붉은 비단이 나부꼈고 사람들은 장원급제한 정우를 연호했습니다. 정우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기쁨 속에도 늘 한 사람의 이름이 마음에 자리하고 있었지요. 정우는 벼슬길에 올라 장안에서 이름을 날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혼처가 들어와도 정우는 한 번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교수는요. 말수가 적고 손재주는 기가 막히다지 않겠습니까? 집안도 나무랄 데 없고 인물도 곱다 하옵니다.
선비님 같은 분이 아직 장가를 안 가신 게 동네 수수께끼요. 이번엔 제발 좀 마음을 열어보시지요. 그만하시오. 내 마음은 이미 정한 이가 있어.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의아했지만 정우의 눈빛에서 어떤 슬픔을 읽은 듯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정우는 해마다 봄이 오면 향림이가 잠든 산사를 찾았습니다. 소나무 아래 비탈길을 조용히 걸어가 한 줌 술을 따르고 꽃을 놓고 말없이 앉아 계절의 이야기를 나누었지요. 올해는 봄이 빨랐어. 벌써 매화가 졌고 복사꽃이 피었더이다. 무덤가에는 들꽃이 조용히 흔들렸습니다. 그 자리에 앉은 정우의 모습은 매해 늙어갔지만 그 눈빛은 여전히 향림이와 처음 만났던 그 시절과 같았습니다. 이렇게 백발 노인이 되었구려. 그대가 나를 못 알아볼 수도 있겠소. 그래도 괜찮소. 나는 그대를 단번에 알아볼 것이니. 그 웃음, 그 눈빛, 한순간도 잊은 적 없으니 말이오. 세월은 흘러 정우는 백발이 희끗한 노인이 되었습니다. 홀로였지만 쓸쓸하지 않았고 조용했지만 비어있지 않았지요. 벼슬을 내려놓은 뒤로는 조용한 집에서 경전과 붓을 벗삼았으며 매년 한결같이 향림의 무덤을 찾아 계절의 안부를 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바람조차 잠든 밤 정우는 이불을 고쳐 덮고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입가엔 아주 작은 미소가 번져 있었지요. 그 미소엔 미련도 슬픔도 없었습니다. 다만 다시 만날 약속을 지킨 사람의 평온함만이 머물고 있었지요. 시간은 무연하게 흘렀습니다. 햇살 맑은 들판을 뛰놀던 한 소년이 우물가에서 물을 깃고 있는 소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처음 보는 얼굴인데 어쩐지 오래도록 알고 지낸 것처럼 따뜻했습니다. 너 어디서 본 적 있는 것 같아. 나도 그래. 그런데 네 눈 이상하게 익숙해.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 속에는 말로 닿을 수 없는 감정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번 생에선 아무런 이별도 장애도 없이 기어이 다시 만나 기억도 이름도 없이 한없이 사랑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정우와 향림이는 이번 생에서 마침내 함께 늙어가는 사랑을 이루었다고 합니다. 우리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재미를 선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재미있는 영상도 많으니 즐겁게 봐주세요. 그럼 여러분 모두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되세요. 우리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재미를 선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재미있는 영상도 많으니 즐겁게 봐주세요. 그럼 여러분 모두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되세요.